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1일 오후 6시 반을 넘고 있습니다. 천영우 TV는 정말 볼만합니다. 왜냐하면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아주 입담도 좋은 분인데 구수하게 이 안보 현장에서 외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갑제 TV에서 몇 차례 이분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한 달 전에 이분이 한 방송을 듣고 있으니까 거기에 특종거리가 있어요.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제 61화입니다. 61화. BDA, 유명한 BDA 사건의 막후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문재인 비서실장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이 유튜브를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우 TV는 꼭 이 구독을 하셔야 합니다. 남북 문제에 의문이 있으면은 천영우 TV로 들어가면은 거기 답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정통한 분은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아는 척하기 위해서 말을 복잡하게 하는데 우리 천영우 수석은 얼마나 재미있게 설명을 하는지 하나의 마쿠 드라마처럼 요새 이 북핵 회담의 마쿠 비사를 계속 시리즈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왜 문재인 비서실장 이름이 등장하는지 그걸 이해를 하려면 우선 BDA 사건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BDA라는 것은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입니다. 어디에 있던 은행이냐 하면은 마카오는 원래 포르투갈 식민지였습니다. 마카오에 있던 은행이었습니다. 마카오에 있던 은행인데 여기에 북한 사람들이 이 비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수십 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2005년 9월 미국 재무부가 이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 국가의 자금원을 끊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이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을 우려 대상 금융기관으로 지목합니다. 흔히 생각하듯이 미국이 나서 가지고 북한 계좌를 뭐 동결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BDA 은행과 미국 은행이 거래하는 것을 못하게 한 거죠. 말하자면 우리 은행, 저 은행과 거래하면은 앞으로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왜 저 은행을 통해서 북한의 핵개발 또는 뭐 무기 거래 다 돈 세탁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딱 지정을 해버립니다. 우리 은행으로 지정을 해버리니까 다른 은행에서 BDA와 거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나서 하니까 계좌를 동결해버렸습니다. BDA가 동결한 겁니다. BDA가 이러다가 망하겠다 해가지고 동결해버렸습니다. 이 여파로서 이제 세계 모든 나라가 북한과 은행 거래를 하다가는 우리도 미국에 의해서 우리 은행으로 지정돼 가지고 외환 거래가 중단되겠구나 하는 공포에 휩쓸리는 바람에 그 여파로 북한이 정상적인 외환 거래를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현금 가지고 다니면서 거래를 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북한 정권을 옥죄었는지는 2005년 11월로 기억됩니다만 에이펙 회담이 한국의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아마 북한 측으로부터 부탁이 온 것 같아요. BDA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부시 대통령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그건 안 된다 해서 그 회담이 아주 이상한 회담이 되었다는 정도로 김정일이가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고사작전에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 2006년 10월 9일 한글날에 바로 핵실험을 하게 된 거죠. 핵실험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BDA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육자회담도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육자회담 채널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고 회담을 하고 있는 그 비화가 천정우 수석의 실토를 통해서 아주 재밌게 나옵니다. 그 상대가 김계환, 유명한 김계환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 재무부가 나서가지고 별도로 북한과 또 협상을 합니다. 이제 핵실험한 다음의 일입니다. 핵실험한 다음에. 그럼 뭐 핵실험을 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그때는 볼턴이 등장을 해가지고 볼턴이 UN 대사였습니다. 유명한 안보리 결의 1718을 통해서 핵실험을 한 북한 정권에 제재를 가합니다. 요사이 그 제재가 더 강화돼 가지고 북한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만은 최초의 제재가 바로 1718 유엔 안보리 제재입니다. 그건 볼턴의 작품입니다. 천정우 수석도 볼턴을 비판적으로 보지만 이것은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BDA 사건에 화가 나가지고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해서 핵실험을 했더니 1718 제재라는 게 또 들어왔습니다. 자, 더 고립이 심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또 이때는 또 외교관이 나서는 거죠. 나서가지고 너무 김정은이를 몰아붙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요 BDA 요 자금은 풀어주자는 식으로 합의가 됩니다. 자, 문제는 BDA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밀 계좌, 가명이나 차명으로 했겠죠. 비밀 계좌가 조사를 면밀하게 해보니까 북한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았답니다. 50몇 개쯤. 북한은 30몇 개로 알고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이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이 직접 조사를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북한의 요인들이 북한 정권도 모르는 사이에 딴 호주머니 차기 위해서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천정우 수석 이야기는, 전 수석 이야기는 아마 그 사람들 처형됐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그 돈이 한 2,700만 달러 되었습니다. 요 2,700만 달러를 미국이 북한에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돌려주겠다. 요거는 해결해 주겠다. 그럼 해결해 주는 대가로 북한은 뭘 하느냐?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봉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데 문제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BDA 은행에 잠겨 있었던 2,700만 달러를 국제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받겠다는 겁니다. 요건 무슨 꾀냐 하면은 요 북한 돈이 국제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북한으로 전달되면은 국제사회에서 이제는 북한 자금을 우리가 만져도 되겠구나 안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돈을 찾아가지고 골프백에다가 현금을 넣어가지고 들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이 이제 또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부탁을 합니다. 중국은행, 뱅크 오브 차이나를 통해서 북한에 보내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중국은 딱 거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신용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럼 뭐 어느 은행을 통해서 북한으로 이 돈이 전달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과정에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전 수석의 기억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청와대 서별관에서 문재인 비서실장과 법무장관, 금융위원장까지 참석하는 대책회의가 열렸답니다. 왜 열렸느냐? 청와대 출신 운동권 비서관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BDA 자금을 세탁을 해가지고 한번 이제 걸러가지고 북한의 해외 계좌로 넘겨주자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냈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을 끌어들이겠다는 거죠. 운동권 출신이랍니다.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 서별관에서 회의가 열렸답니다. 금융위원장과 수출입은행장은 황당무계한 표정에 의의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도 차마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데 법무장관이 용감하게 나섰답니다. 법적 의견을 제시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감하게 나섰다. 법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게 아마 2007년 무렵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성호 법무장관, 이명박 때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수석의 기억에 따르면 법무장관이 수출입은행법과 정관을 근거로 들이대며 이 돈을 받아 신용이 떨어지고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거나 은행에 손실을 끼치면 행장은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천수석은 이 해석을 듣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화를 부럭 냈다면서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 거냐, 어떻게 해석은 풀어보자는 건데 어떻게 그런 해석을 내놓느냐며 법무부 장관을 박살냈다고 하네요. 뭐 박살을 나겠습니까? 법대로 하는데. 육자회담 수석을 하는 동안에 문재인 비서실장을 이런저런 기회에 여러 번 본 적이 있지만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답니다. 배임으로 행장이 잡혀갈 수도 있고 수출입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는데 대통령이 화낸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냐. 이때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운동권 출신의 기상천외한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외교적으로 해결됐는데, 그 해결된 게 전용후 전 수석의 기억에 따르면 2007년 6월 송민순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서울에 있는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아주 떠나는 비행기를 잡아놓고 회담을 한 끝에 라브로프 장관이 결단을 내렸답니다. 그 BDA 자금을 우리가 받겠다. 즉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극동상업은행에서 받아가지고 북한으로 보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었다는 기억을 생생하게 전했는데, 그 위에도 전용후 수석에 들어가면은 생생한 비사가 많습니다. 유튜브의 진정한 기능은 바로 이런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아주 알짜배기 정보를 전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BDA 사태에 대한 후일담이 많습니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부시가 용감하게 나오던 부시가 9.12 사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란, 이라크, 북한을 엑시스 오브 이블, 그러니까 악의 축이라고 해가지고 당장 김정일 정권을 제거할 듯이 나오다가 결국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김정일을 요래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 BDA 자금을 풀어준 다음에는 그 뒤에는 또 임기가 마지막으로 가는 거죠. 2007년, 2008년, 또 2008년에는 세계적 금융위기까지 옵니다. 그것도 미국발 금융위기. 그러다 보니까 요 틈을 타가지고 북한이 부시 정권을 좀 갖고 놉니다. 김계관이가 앞장서고 해가지고 이 크리스토퍼 힐 육자회담 대표와 곤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이 오히려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지 아십니까? 북한에 대해서 지정했던 이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서도 북한을 빼줍니다. 그리고 대북 적성국 적용법에서도 빼줍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해준 게 뭡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북한은 뭐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쇼를 한 다음에 계속 돌리고 있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부시가 마지막에 김정일에게 당하는 거 보면은 좀 불쌍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BDA 이걸 잘 처리했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처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하여튼 흥미진진한 남북 외교라 그럴까요? 북핵 외교의 비사의 한 토막인데, 여기에 문재인 실장이 왜 이렇게 화를 냈는지, 그때도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북한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돕다가 우리가 망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화를 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다. 짐작이 갑니다. 감사합니다.